오늘 시장 분석해보고요. 내일 전략까지 들어보는 증권통 K 시간입니다. 네, 막판에 또 외국인이 훅 들어오면서 지수를 한 번에 또 끌어올려줬는데요. 수급적으로 또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은요.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와 함께합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표입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미국 재무부 추가 예금 보증 발언 나오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막판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조금 더 높이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그 순매수 전환했다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순매도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심리를 반등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서비스라든지 철강 금속 업종 위주로 이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요. 외국인들이 전기 전자나 보험 업종도 순매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은행 지주가 좀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이제 유동성 위험 겪는 중소형 은행에 대한 추가 예금 보증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2차 전지 셀업체가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좀 비슷한데요.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었는데 기관에서 오히려 오전장만 하더라도 순매에서 전환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도 보여주었었고요. 화학이나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종이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AI 챗봇 테마가 강세를 띄면서 기존에 강하던 종목들이 강하면서 그에 따라서 시장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또 다각도로 함께 분석을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별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왔었는데 종목별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장을 이끈 주요 이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기도 했었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빠르면 연내 이제 인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LG, 두산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로봇 산업을 약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미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시장을 이제 좀 주 시장으로 노리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기존에 2021년이죠. 그 보스턴 다이나믹 지분 80% 인수했다는 부분,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가정용 서비스 로봇을 이제 관련해서 이제 로보티지에 투자를 했다는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결국 이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LFP 배터리 점유율 1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HM이라든지 지금 하이니켈 계열의 이제 배터리가 아니라 LFP 이제 인산철과 관련된 이제 배터리 수요가 조금 많아지게 되면서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이제 배터리 개발 착수하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도 그와 관련된 종목들 이지나 코인테크, LNF 같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구글이 이제 챗GPT의 대항마인 바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바드가 기존에 이제 챗GPT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치고는 시장에서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AI 챗봇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본격적으로 경쟁을 할 것이라고 조금 예상을 하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실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해 본다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내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추가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데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연초에 좋았던 이슈가 지금 3월 거의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1분기는 오늘 올랐던 종목들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로봇, 배터리,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떤 이슈들이 또 중요해질까요?
네, 오늘 시세가 좋았었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시세가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위험 선호 심리가 이제 개선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테슬라라든지 루시드, 리비안과 같은 전기차 업체들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더 풀을 붙인 것은 테슬라의 신용 등급이 이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의미가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장에서 오늘 하루 또 이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도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에는 다시 한 번 더 훈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호 발급에 따른 이제 게임주가 개선되는 부분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3월 20일이죠. 중국에서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또 국산 게임 2종이 포함되면서 한한령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우리 한국 콘텐츠의 중국 유통 규제라는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국내 AAA 게임들 같은 경우에 중국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조종이 깊어서 골이 깊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를 내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카나리아 바이오도 있었고요. 코스나이 같은 경우에는 환기 종목 해제라든지, 광무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3월에는 이제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종목도 생기겠지만은 그 좋은 결과, 기대했던 예상치 못했던 좋은 결과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그 하루 단발성 이슈가 아닌 이틀 3일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유지가 될지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섹터별로는 2차 전지랑 게임 종목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3월에는 또 감사보고서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변동성 여부까지 주가에 반영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은 아무래도 이제 새벽에는 FOMC가 있을 텐데 그 외에도 또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들 정리해 주세요. 네, 그 FOMC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께 다 주목을 하시고 있고 오늘 많이 언급이 됐을 거기 때문에 우선 이제 FOMC 있다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오히려 3월 24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슈퍼 주총데이거든요. 그날 200개가 넘는 기업, 276개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열게 됩니다. 보통 이 슈퍼 주총데이가 되면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터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이 조금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최고 주목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종이고요. 이 금융업종 중에서도 은행주죠. 쉽게 말해서 은행주가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배당 성향을 높여야 된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그런 부분에서의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이제 공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법 실무진이 이제 국내에 방한을 합니다. 내일인데요. 지금 원래 생각했던 이제 미국 반도체법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운영 설비나 기술 같은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든지 어느 정도는 이제 원래 당초에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진 초안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 좋아지려고 하면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결국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한다고 하면 내일 신문지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 상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먼 일이긴 한데 현지 시간으로 3월 28일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보통 이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연초기 때문에요. 지난해 있었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실적 가이던스를 얼마나 놓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었고 AMD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결국 이제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새롭게 한번 바람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아직 좀 시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관심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내일 모레가 슈퍼 주총데이인데 금융주들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반도체를 움직일 이슈들이 또 많네요. 마이크론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지금 국내 기업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관련한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위아래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뭐 시세가 매기가 쏠려 있는 뭐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고요. 아래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업종들, 반도체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조정을 많이 받은 업종 중에 하나였고요. 그 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는 뭐 신작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놓고 저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을 위아래 모두 좀 넓게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좀 크게 보시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비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통 K시간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했습니다. FOMC 내용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요. 내일 새벽 3시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연준 회의 가운데 가장 예측하기 힘든 회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멘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 파산 상태랑 물가 정도가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상폭과 더불어서 또 회의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경제 방향성까지 함께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